사실상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날마다 운동권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세 분은 운동권입니까? 뭐 운동 좋아합니다. 예. 매일 합니다. 네, 운동 매일 하십니까? 그럼요. 그렇죠. 뭐 드론에 배드민턴도 치시고. 내가 운동권이 아니냐에 대한 답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제가 빠져서 거기에 답할 만큼 우리가 한가롭지 않거든요. 저들은 계속 국민의힘 계열은 선거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17대 이후로 선거 때마다 운동권 정치 청산하자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올드 패션입니다. 이번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토닉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86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몇십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계열은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 빨갱이로 선거를 다 했잖아요. 이제는 그 후로는 다 운동권으로 선거하고 있어요. 그런 색깔론이죠. 예, 색깔론을 하고 있다는 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좀 언론들이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요새 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가 좀 새로워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완전히 옛날 정치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해 주셔야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술 안 먹는 윤석열이에요. 술 못 먹는 윤석열. 딱 그런데 생각하는 건 그렇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지칭하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이 후보님처럼 색깔론이에요. 신색깔론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뭐 좌파 이제 종북 이 얘기를 못 하니까 안 먹히니까 국민들이 이제 현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운동권을 하면서 그 저변에는 지금 민주당은 좌파 공산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후져. 그러니까 이거는 악마의 프레임이에요. 그렇지. 후지지 후져. 이거는 보세요. 지금 경제 망쳐놓고 국격 떨어뜨리고 이 민생 경제 다 파탄낸 게 민주화운동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서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하고 지방 권력 그리고 의회 권력 부족하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그래서 개혁입법 된 게 뭐 있냐라는 비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이 내가 의회에 들어간다면 이것만큼은 하겠다. 그리고 두 분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왜 개혁입법이 안 됐던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둘 다 말씀 안 하시죠? 모든 그래.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것을 반성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더욱더 심기일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출마를 했고요. 그런 노력들을 다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부분에 있었는데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무엇을 했냐. 근데 그게 180석을 만들어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혼자 책임져라. 이거는 타당한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국회에 180석을 만들어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답게 싸웠습니까? 민주당답게 일을 했습니까? 하지 못했기 때문에 180석 만들어줬는데도 소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싸울 때 정확하게 싸우고 검찰에 맞섰을 때 눈치 보이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줘야 된다.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민주당이면 다 어떤 사람이든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지자들 중에. 그래서 말씀 또 드립니다. 소가리 다시 하지 않으시려면 확실히 진짜 민주당이 누군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 동안 이제 원주 내려갔을 때 몇 달 동안 계속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당원들 만나면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좋은데 저런 놈들한테 정권 뺏겼냐고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아팠죠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우울해했고 초기에 그리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텔레비전 안 보시고. 근데 그거를 저희 전 정부에 있었다는 이제 저희들이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게 뭔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그전에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국회만 들어가면 다들
이 당의 가치나 이런 거보다는 개인의 역량만 추구하려고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재관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뭔가 좀 가치를 갖고 이 집단화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치를 잘 제대로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당내에 좀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80석 거대 의석에 말하자면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의석을 주셨는데 네. 과연 일 제대로 했냐? 라는 평가에서는 공과가 있을 것인데 네. 지금 평가는 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줬으면 뭔가 추진력 있게 치고 나가고 싸우고 뭔가 단단하게 민생을 위해서 뭐 불합리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주춤거렸다라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반성을 하려면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고 그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180석의 구성원들 중에 정말로 제대로 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였다면 잉여를 드러내고 네. 새롭게 새로운 물로 채워넣어야 되는 이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 정권에서 총선에 살아남아서 윤석열 정부와 3년 동안 잘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주춤거린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신뢰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앞서서 계속 지금 내토릭을 반복합니다. 좀 당직자이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지만 네. 4일날 면접이 있어서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당이 아주 급속도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비판받았던 부분들을 원인 파악을 해서 도려내고 네. 채워내야 되는 작업들을 주저하지 네. 마십시오. 네. 용기를 갖고 결단할 때만 네. 국민들은 손을 내민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자꾸 4일 얘기하시니까 4일 그 앞에 가가지고 현장 좀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저도 4일 날입니다. 이거 4일 필요 저도 4일이에요. 진짜? 네. 정말 4일이세요? 와.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당직을 해왔습니다. 예, 댓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운정신도시님께서 파주는 서영조로 가보자고. 파주에는 영주. 예, 이재희님께서 서영조 국회 와서 큰일 해주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객고님께서는 일 잘하는 윤재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부려먹어야 국민과 시민들이 행복한 길이다. 나도 부림당하고 싶다. 그다음에 과천 의왕의님은 새로운 인물 윤재관 후보입니다 주셨고요. 디벨롭님은 여준성 예비후보님 응원합니다. 김태진님은 원주를 바꿀 인물 여준성 이렇게 오, 뭐 좀 깔아놓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아,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 저희 오늘 보좌관 스페셜로 여러분 함께 모셨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제가 미처 여쭙지 못한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이 2시간 반 오시면 2시간 반. 2시간 반. 길게 하세요. 길게 하십시오. 뭐 저는 이 원주 시민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는 이제 그리고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정치도 바꾸고 원주도 바꿔나가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총선은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한 든든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새롭고 참신한 사람, 저 여준성으로 바꿔주시면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바꿔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재관입니다. 왜 출마했냐 물어보시면 저는 단연코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다시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 길에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민생이 살려야 된다. 검찰개혁이 바로 민생 살리기입니다. 나라가 전체가 무너지는데 검찰이 주인 행세하면서 나라를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첫 부분부터 도려내야 민생까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당차게 나서겠습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우겠습니다. 윤재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제발 일 좀 시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부려먹어줘야죠. 네, 서영주 후보. 네. 저는 이 세 분들 오늘 너무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우리 장윤선 선배한테 감사드리고
말씀드리면 한 가지 그렇습니다.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알아요. 우리는 야당 하면 보좌관 하면서 야당 때 무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또 이렇게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 싸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전장 경험이 많은 이 보좌관 출신들이 싸울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파주 부분의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파주는 50만의 도시로 거듭나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한 10만 수준의 도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라는 역할에 있어서 저는 그런 도시들이 왜 낙후는 아니더라도 왜 정체돼 있는가라는 측면은 우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정치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거대 어떤 담론들만 얘기하고 희망 고문만 했던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정치는요. 신상품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정당의 기능입니다. 정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우리 민주당은 끊임없는 신상품으로 뭔가 우리 유권자 이 시민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 그게 정당과 정치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애니콜이 아니라 갤럭시로 갈아타시는 그런 선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네. 검찰개혁만 얘기하는 윤재관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정책 비전 발표를 6회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하고 있는 정책도 많이 좀 봐주시고 정책 경쟁을 가기 위해서라도 윤재관이 준비된 자다. 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